아니 커피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처음 오시면 저희 그 집이 신당하고 같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마중을 나오는 편인데 네. 오늘 대구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처음 해보니까 만사가 지금 막 와! 드디어 이렇게 또 찍게 됐는데 네네. 저 사실 이화여대 나온 사람 처음 만나봐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일단 지방 쪽이기도 하고 인서울권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제 주변에 많이 없어요. 네, 진짜 소수. 근데 이대 나온 게 사실 무당한테 큰 의미가 없어서 무슨 적인가 싶긴 하다마는 네 나오긴 나왔죠. 되게 힘들게 졸업했죠. 간판 따려고 5천만 원 들여서 학비가 5천. 제가 21살에 재수를 해서 들어가서 28, 2월에 졸업을 했어요. 휴학도 좀 했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5천만 원 가량을 들여서 간판을 딴 결과치가 무당이라면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이 일 할 줄 몰랐어요. 수학과시잖아요, 맞죠? 아니요, 저는 건축공학과. 공대요, 공대. 아 근데 이전에 수학 선생님 하셨었다고 하셔서. 맞아요. 그러니까 공대가 수학하고 관련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수학 빼고 나머지가 성적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발목을 잡으니까 그때 담임선생님이 진짜 저한테 귀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 내가 봐줄게. 야자 시간마다 봐줄게 하니까 학원 다 그만두고 나랑 공부하자. 하셔가지고 거의 2달, 3달을 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말도 많이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빌드업이 되니까 이제 너가 동갑내기 과외하기 영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반 애들 하위권 애들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그 친구들 과외를 하면서 그 강사의 길을 그렇게 꿈꾸게 됐던 케이스. 원래 저는 화학공학과를 가서 제약회사나 이런 데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분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었죠. 재수를 딱 했을 때도 목표과가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이제 수학과나 아니 수학교육과를 가야겠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목표했던 그 고려대는 실패를 했고 간 게 이제 이대, 홍대, 건대에 써서 이대랑 홍대 붙어서 이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건축의 기획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나름 혼자 생각을 한 게 내가 강사를 하려면 어쨌든 네임, 그 간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공학과였고 붙은 게 이대가 건축공학과였는데 사람들이 어디 대학 나왔어요 물어보지 어디 과를 물어보지는 잘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대 가야겠다 이렇게 됐던 것도 있고요. 사실 두 번째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핸드폰이 20살 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너는 핸드폰을 네 돈 벌어서 네가 사라 의 지조로 절대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제 원서 쓸 때 엄마 핸드폰 번호를 써서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 합격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이제 나의 동의 없이 홍대를 취소하고 이대 입학금을 넣어놓고 너 이대 갈래 삼수할래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대를 간. 네, 저는 비하인드가 그래요. 근데 무당될 줄 알았으면 학비를 그렇게 안 들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대 나와서 그 강사의 일을 그래도 꽤 오래 했으니까 간판값은 뽑았다 생각하긴 해요. 5천만 원 드리고 나의 7년을 갈아 넣은 것 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 계속 선생님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계속 과외 위주로 하고 학원 강사도 잠깐 했었고 계속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수학 가르치고 그렇게 지내다가 원래 저도 무당이 미음자도 생각도 안 했고 점집에 지읒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미신에 그렇게 막 친숙한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이쪽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무당인 걸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병을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거를 뒤늦게 알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몸이 너무 아프니까 멀쩡하게 낮에 생활 다 했는데 자려고 눕는 순간부터 막 39도 40도 막 치솟아가지고 병원 뛰가고 그리고 언제는 한번 코로나 이제 한창 유행할 때 코로나인 줄 알고 밤새 끙끙 앓고 보건소를 갔는데 보건소에서 코로나가 아니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감기가 아니래요. 독감검사 이런 거 다 했는데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열이 나는 거야? 하고 물어보고 이제 했더니 피검사를 하자고 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저 술 안 하거든요. 근데 간 수치가 일반인 정상 수치 16배
갑상선 수치가 정상 수치의 4배 막 이렇게 찍히니까 그래서 이건 과로라고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없게끔 너무 아픈 기간이 너무 길었어서 근데 이게 내림을 받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내림을 받을 팔자여서 그랬나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해피하게 지내고 있어요. 계속 행복하셨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사실 무당이 이대 나왔다는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을 가르쳤던 짬바라 과정이 그런 짬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손님 중에 우리 애가 여기 수시를 썼는데 여기 붙을까요? 하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스트를 이렇게. 근데 이제 약간 현실에서의 저는 애들 입시 지도도 오래 했었고 매년 고3을 가르쳐서 대학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혹시 성적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물어보고 입시 상담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이거 자아가 혼동이 된다. 너무 힘들다. 그걸로 한동안 고민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명 한 명 과외니까 맞춤식 수업인 거잖아요. 손님들한테서 솔루션이 나갈 때도 이 손님의 상황과 이 손님의 그 신줄이 내려오는 그거 플러스 현재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솔루션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맞춤형인 거고 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삶과 무당으로서의 삶이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던 거니까 하나는 물론 어느 정도 돈은 받긴 하지만 이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확 올려줌으로써 얻는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무당으로서는 영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정상화돼가는 그 과정을 보는 보람이 있고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국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려고 하다 보니 범위 자체가 조금 넓게 그리고 또 시간도 좀 길게 보는 편이긴 해요. 엊그제 오신 분이 3시간 반 보셨나? 공댕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분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막 떠들다가 시간 보니까 3시간이 됐어요. 막 이제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을 가시네? 이랬는데 보니까 3시간 막 이런 경우 많고 오래 계셨던 분이 6시간? 인생이 너무 기구하셨던 분이었어요. 맨 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씩 짚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6시간. 저도 애기니까 제가 틀리게 얘기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틀린 공수가 나가게 된다거나 제가 잘못 잡았다거나 그래버리면 이분 인생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이제 뭔가 찝찝하다 싶으면 좀 제껴놓고 다시 여쭤보고 또 찝찝하다 싶으면 또 제껴놓고 다시 여쭤보고 이제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6시간. 저희는 정찰제도 아니고 저희 어르신들 힘으로 점사를 보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금액 정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령님들 원력으로 어쨌든 점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대 10만 원이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점사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띄워주시는 것만큼만 받아요. 그리고 정찰제로 안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사람이 진짜 돈에 찌들면 가난에 찌든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찌들어버리면 10,000원도 귀하잖아요. 어떤 분은 막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라면을 부셔서 막 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10,000원이 나한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이 사람한텐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절실하게 무당집을 많이 오실 텐데 정찰제로 해버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각기 신명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정찰제로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손님들이 다 전화가 와요. 맨날 물어보는 게 금액을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 레퍼토리를 똑같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신령님의 원력으로 점사를 보는 거지 인간 생각으로 점사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받으라고 하는 만큼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과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일단 찝찝하게 손님 보내는 게 싫기 때문에 내가 깨어날 때까지 점사를 보는 거고 그 또한 저한테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딱 그렇게 해서 받으면 저는 그게 딱 제일 깔끔한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손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되면 돈이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그거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이 뭐 돈 욕심을 부린다 이거 절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편해하세요. 가족 점사를 보나 지 점사를 보나 그냥 전 몰라요. 금액은 알려주신 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희 마산에 계시는 예전에 이제 연이 닿아서 한번 뵀던 손님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안산인데 마산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밤늦게 짐 다 싸들고 무구 싸들고 마산을 쏜 적이 있어요. 올라오실 그거는 안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그래서 가서 집에 있는 것 좀 걷어
보겠다고 용을 좀 써보고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출장비고 뭐고 다 빼고 그냥 점사비처럼 3만 원만 주세요, 뭐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다리 뻗고 잘 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내켜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저희 어르신들이 저한테 주시는 느낌이겠지만 인간 제자가 찝찝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내키는 대로 저희 어르신들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으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한 번은 꼭 하고 싶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처럼 갑자기 보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보인다거나 혹은 나는 분명히 뭔가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서 사고가 난 건데 보니까 막상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재짱나면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원인을 찾고 막을 수 있을 때 막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